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드렸던 70페이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열어서 두 기체를 혼합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차지하는 부분 압력과 혼합기체 전체 압력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온도는 일정하고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꼭지를요 열어서 이 기체들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네, 당연히 보일 법칙을 써야 합니다. 그럼 보일 법칙은 어떻게 되었었느냐? 네, 우리가 PV는 K라고 해서 일정 온도와 일정 몰수일 때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했다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이제 꼭지가 열려서 확산이 되었을 때의 그 부분 압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O2에 대해서요. 네, O2가 처음에 차지하는 여기 산소가 O2고 질소가 N2죠. O2가 처음에 차지하는 압력이 2기압. 그리고 그때의 부피가 2리터인데요. 얘네가 혼합되었을 때 차지하는 압력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피는 2리터 더하기 3리터 하니까 5리터가 되죠. 따라서 혼합 후에 O2가 차지하는 압력은 5분의 4기압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똑같이 N2에 대해서도 해줍니다. 그러면 초기에 질소가 가지는 압력이 1기압, 그 다음에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3리터. 근데 나중에 압력을 모르고요. 그때의 부피가 5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N2의 그 부분 압력은 5분의 3 기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을 묻잖아요. 전체 압력은 혼합한 후에 산소와 그리고 질소 각각의 부분 압력을 더하면 되니까 얘가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5분의 7이 되니까 1.4 기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자 내 상호작용과 분자 간 상호작용을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자 내,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상호작용은 그리고 공유결합이 있죠. 공유결합으로 그 원자들이 전부 다 묶여서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자가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 분자 간에서 이 간은 사이 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첫 번째가 쌍극자 힘, 그리고 두 번째가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소결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을 하자면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은요, 물질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물질의 상태에 뭐가 있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물질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30페이지이고요. 문단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분자 간 힘과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높아지고 당연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죠? 네, 바로 밑에 이 얘기가 있네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때 분자 간 힘을 극복할 만큼 운동 에너지가 크면 밑줄 치죠. 분자들이 모두 흩어져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반면 온도가 낮으면 분자 간 힘에 의해 분자들이 서로 붙들려서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네,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보면요. 이 고체는 지금 입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근데 이 따닥따닥 붙은 입자 안에 이제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액체들은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아예 여기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체는 어떠한 부피 대비 기체 분자 아주 조금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자 간 상호작용도 결국에는 그 힘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야지 힘이 작용하지 거리가 이렇게 기체처럼 멀다면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문단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래서 기체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 어떻고, 뭐 고체는 어떻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주어져 있는데요. 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게, 이 누가 제일 크냐면,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분자 간 힘이라는 건 사실 인력도 얘기할 수 있고 반발력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있어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자 간 힘에서는 주로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엔 인력 때문에 분자들이 서로 가까우냐, 뭐냐, 아니면 인력의 작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온도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분자 간 힘과 관련이 있는데 공유결합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 힘에는 쌍극자 힘, 분산력, 그리고 수소 결합이 있다.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쌍극자 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쌍극자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화학 원 시간에 했던 분자의 극성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네, 그럼 볼게요. 염화수소 분자와 같은 극성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염화수소 분자에서 염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보다 크므로 분자 내 공유 전자쌍은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따라서 분자 내에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게 된다. 이처럼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양전화와 음전화의 쌍을 쌍극자라고 한다. 네, 바로 이 부분이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보면요. 염화수소 HCl은요.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쌍극자 힘이라든가 뭐 전기음성도를 비교할 때는 얘네들의 그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얘기하죠. 네, 여기다 정의를 한번 써보면요. 전기음성도, 여기서도 전기음성도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음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염소를 비교하면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다. 즉 수소와 염소 사이에 있는 이 하나의 공유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수소와 염소 사이에서 전자를 아예 뺏고 뺏기는 개념이 아니라 전자 구름이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이제 전자의 그 구름이 옅어지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그리고 이 염소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항상 쌍극자 모멘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도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과 부분적인 음전화 이 두 개가 생기는 걸 우리는 쌍극자라고 하고요. 이 쌍극자를 나타내는 척도를 여기 밑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봐도요. 이 지금 전자 구름이 이렇게 염소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계속 볼게요. 염화수소 분자처럼 쌍극자가 있는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한다. 네, 여기 보면요. 지금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갖잖아요. 이렇게 극성을 나타내는 분자가 다른 분자가 옆에 오게 되면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이끌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이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음전화인 염소 쪽과 서로 이끌리게 되는 거고요. 염소의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이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하고 서로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힘을 우리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쌍극자 힘은요. 분자 사이의 힘치고는 꽤 큰 힘에 속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줄을 볼게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일수록 쌍극자 힘이 강하고 끓는 점이 높다. 이 문장에서 눈치챘겠지만 이 분자량이라는 것도 분자 사이의 인력에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 즉 전하 차이가 큰 분자라고 해야겠죠. 분자일수록요 쌍극자 힘이 강하겠죠. 당연히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많이 띄면 많이 띨수록 다른 분자와 정전기적 인력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 얘기는 또 이게 강하다라는 건 분자 사이의 힘, 즉 인력이 강하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니까 다른 분자들을 더 잘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더 잘 끌어들여서 얘네들이 그 분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촘촘히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흩어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밑에 창의융합 사고를 한번 보면요. 지금 세 가지 분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분자가 있고 분자량이 44, 50, 41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는 좀 차이가 나죠. 첫 번째 거는 0.08, 그 다음에 1.9, 3.9 순으로 이렇게 갈수록 쌍극자 모멘트 증가합니다.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가 증가하게 되면, 그죠? 얘네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커질수록 그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네 번째 분자 같은 경우 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굉장히 커요.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크다 보니까 끓는 점이 82도씨가 되고요. 그럼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네, 상온에서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겠죠. 지금 녹는 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이 두 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끓는 점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둘 다 영하의 그 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볼게요. 오늘 말이 엄청 많이 씹히네요. 네, 보면 염화수소 분자가 극성을 띠는 까닭은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 사이에 뭐가 다릅니까? 네, 전기 음성도가 다릅니다. 이때 분자 내에 나타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쌍극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죠. 네, 2번 보면 쌍극자 힘이 나타나는 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쌍극자 힘이 나타나려면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공유결합이 있으려면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또 쌍극자 힘이 나타나려면 전기 음성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자, 즉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구성된 극성 분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 한 건데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힘이 클수록 끓는 점 높아진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산력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